축제 시공간 전략과 프로그래밍이라는 주제를 갖고 강의를 하는 사람이 아마 저밖에 없을 텐데요.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축제의 시간 전략과 축제 공간 전략을 합친 겁니다. 시간 전략과 공간 전략. 축제와 시간 전략, 축제 공간 전략. 축제 시간 전략은 뭘까요? 이제 조제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축제를 기획한다고 했을 때 시간, 축제와 관련된 시간은 무엇일까? 축제 시간성, 이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걸 축제 시간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시간적인 결정을 해야 된다. 시간이라는 건 이제 시각이 아니라 시간, 타임. 축제, 기간, 얼마나 걸리는지, 축제를 얼마나 길게 할 것인지, 축제 기간도 시간에 들어가겠죠. 또 뭐가 됐을까? 축제의 개최 시기, 개최 시기. 언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언제 할 것인가? 또 뭐가 있을까요? 시간이. 축제 프로그램의 운영 시간. 이건 프로그램 하나하나의 개별 프로그램의 운영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 뭐가 될 수가 있어요? 축제장을 몇 시에 문을 열고 몇 시에 닫는가. 이걸 뭐라 그러죠? 개장 시간과 폐장 시간이죠.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 프로그램들을 다 통합해서 축제 타임 테이블을 짜는 것이 축제 또 시간 전략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축제 개최 시기 선정부터 축제 행사장의 개장 및 폐장 시간 결정에 이르기까지 축제 체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시간 기획 전략으로 공간 전략과 함께 축제 종적, 흥적, 체험 만족도를 결정짓는 양대 기획 전략이 하나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놓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다 이야기한 게 어때? 개최 시기, 개최 기간, 적정 체류 시간, 프로그램별 러닝 타임, 개장 및 폐장 시간, 프로그래밍. 빠진 게 뭐죠? 적정 체류 시간? 이거 적정 체류 시간. 이제 요걸 놓고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축제 기간, 개최 기간을 결정한다. 그럼 뭘 고려해야 될까요? 축제 개최 얼마나 길게 할 것인지, 개최 기간.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많겠죠. 그렇죠. 방문객 수가 얼마나 많을 것인가. 방문객 수, 날씨, 또 축제 예산이 많으면 좀 길게 할 수 있고 예산이 적으면 뭐 짧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축제 예산 규모에 따라서도 이 축제 개최 기간이 또 연동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축제 성격, 꽃 축제, 뭐 벚꽃 축제 그러면 한 달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꽃 지면 끝나니까, 그죠? 꽃이 펴 있는 동안 이런 식으로 축제의 소재의 특성에 따라서 축제 기간이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소재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운영하는 사람들에 따라서도 축제 기간에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운영 인력들이 많으면 길게 해도 버틸 수 있는데 주민들 스스로 운영해야 된다. 주민 중심 축제 기간을 9일, 뭐 12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생업을 포기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누가 축제 운영 주체인가에 따라서도 축제 기간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농촌 마을 축제 같은 데 가면 그냥 하루, 길면 3일 얘기해요. 근데 뭐 일주일 욕심내고 막 열흘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냥 축제를 업으로 하는 데예요. 그런 데들은. 그런 데들이 있어요, 실제로. 겨울 축제 같은 경우는 아예 얼음을 막 타워를 만들어 놓고 한 달, 뭐 2달 이렇게 축제를 하는 데도 있어요. 거의 주민들은 거기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축제 때 음식 팔고 뭐 이러면서 소달구지 끌고 이러면서 거기서 돈 벌면서 겨울에 농한기 때 벌고 사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좀 다른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돼요. 축제 기간을 결정하는 것도 상당히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축제 개최 시기. 이건 뭘 결정해야 될까요? 개최 시기를 결정한다. 그러면
계절, 소재하고 계절의 특성들을 잘 연결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죠. 개최 시기는. 인접 도시에서 똑같은 축제를 하는 거예요. 유사 축제를. 그러면 그걸 피해서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축제 개최 시기 결정할 때는 유사 축제, 그다음에 인접 지역의 축제들을 개최 시기를 고려해서 잡게 되겠죠. 예. 그리고 아까 제가 운영 주체 얘기를 했는데 축제를 운영하는 주체들이 이벤트사에서 운영할 때는 큰 문제 없겠죠. 돈을 주면 언제든지 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주민들이 직접 한다. 농민들이 직접 한다. 그러면 모내기 때 축제를 하자 그러면 어때요? 맞아요. 예, 예. 너 미쳤니? 우리는 지금 농번기 때 모내기 때 하루는 겨울에 한 달이야 뭐 이러면서 저한테 막 큰 소리를 내시고 굉장히 그런 것들을 시간 개념이 밀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운영 주체가 이걸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한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운영 시간, 우리가 한번 미리 다 예습을 해보는 겁니다. 프로그램의 운영 시간, 개별 프로그램의 운영 시간, 이걸 한번 생각해보죠. 그건 뭐냐면 프로그램별 러닝 타임이에요. 아까 제가 곤창축제 이야기하면서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드렸죠. 체험 프로그램을 하는데 정보 전달형 프로그램은 5분에서 10분을 넘어가면 짜증을 내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은 고과장님이랑 제가 거기 이제 한 바퀴를 복분자 그러고 돌기 시작했는데 문제를 풀려고 그러고 문제지를 나눠줘가지고 지금부터 10분 동안 시간을 낼 테니까 이걸 다 외우라고. 그러면 이제 이거 막 찢어버렸겠죠. 그 미션이 아주 단순해야 되고 짧아야 되는 거예요. 정보 전달형 프로그램은. 그런데 그 정보를 전달받는 것과 전달받지 않는 것과 축제를 참여하는 태도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길 들어갔다 나왔더니 장어가 치매에도 좋고 기억력도 좋고 뭐 어디도 좋고 비타민 A가 있어서 딴 데서는 없는 거다 뭐 이런 걸 막 얘기를 듣고 나오니까 괜히 장어를 하나 더 먹고 싶고 사가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는 복분자에 대한 얘기를 듣고 나면 몰랐던 걸 알게 되면 그래서 축제 소재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해주는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고인돌 박물관에 가서 고인돌 축제를 열릴 때도 그 프로그램 애니메이션 3D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일 것 같아요. 근데 3D 애니메이션 보러 들어갔는데 1시간 20분 동안 이걸 했다. 그러면 이거 영원히 해요? 이래서 영원한 사랑이에요?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중간에 뛰쳐나올 것 같아. 그래서 딱 그게 15분인가 뭐 17분인가로 제한이 되어 있었어요. 그것도 작품이 좋았으니까 우리가 끝까지 잘 견디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었을 텐데 그런 식으로 정보 전달형 프로그램이 갖는 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러닝타임이 달라지는 거예요.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프로그램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가 있겠죠. 프로그램의 운영 목적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이게 또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프로그램의 러닝타임을 결정하는 거는 타임테이블 상의 프로그램을 배치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서로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이 공간에서 공연을 하는데 1시간 반을 했더니 이쪽에 공연 시작하는 시점이랑 40분이 겹치면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어딘가를 잘라내야 되겠죠. 그건 뭐냐면 인접 프로그램, 그 축제에서 개최되는 다른 프로그램과 연계성 내지는 충돌 여부를 고려해서 이 러닝타임을 잡는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축제를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공연을 여기서만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달려와요. 뭐 하는 거냐고 막 그러면서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조정을 축제가 진행되면서 한번 다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프로그램 간 충돌 여부를 고려한다.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고 볼 수 있죠. 좀 이따가 저희 다 우리가 볼 겁니다. 그 다음에 개장 시간과 폐장 시간을 결정한다. 이거는 그냥 뭐 아침에 눈 뜨면은 문 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언제 문을 열어야 돼요? 축제장에 언제 문을 여실 거예요?
언제 문을 여시고 싶으세요? 아침에 밥 먹고? 한 10시쯤? 왜 10시쯤? 왜? 이유는? 그냥 우리가 보통 10시쯤 오니까요. 뭐 이래요? 이유가 있어야 돼. 10시쯤 되면 방문객이 올 수 있는 시기, 올 수 있는 그 시간. 예를 들면 근데 우리가 축제장이 임진과 평안우리에 있어요. 방문객들은 서울에서 와. 주 타겟이. 메인 타겟이 축제장에 올 수 있는 적정한 시간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서울에서 아침밥 먹고 출발했더니 11시쯤 돼야지 온다. 그러면 10시에 열고 있으면 다 사람들이 거기서 1시간 동안 서가지고 스탠바이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축제장과 메인 타겟이 오는 곳과의 거리, 도착 시간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겠죠. 또 반대로 가야 될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가야 될 시간. 축제 메인 타겟들이 집에 돌아가야 될 시간들을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시골에서 행사할 경우에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7시, 8시까지 하고 싶은데 3시 반쯤 되니까 엄마들이 하던 거를 다 멈추고 막 주섬주섬 짐을 챙기고 있어요.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집에 가서 남편 밥 해줘야 돼요. 뭐 이러면서 우리 큰애가 이제 학원에서 돌아올 시간인 거예요. 그러면 저녁 하기 전에 집에 엄마가 도착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고려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메인 프로그램을 할 수 없이 3시에 있던 거를 1시로 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개장 시간과 폐장 시간은 축제의 타겟이 이 축제장에 가장 접근이 용이한 시간대 그런 시간대를 찾아내야 되는 거고요. 또 축제가 무료 축제인 경우와 유료 축제인 경우에도 달라지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롯데월드에 갔는데 롯데월드 같이 놀이동산형 축제가 있어요. 근데 35,000원씩을 내고 들어갔는데 6시 되니까 우리가 지금 다 퇴근해야 되니까 나가라 그래요. 그럼 뭐 어떻게 돼요? 싸움 나죠. 11시까지 우리는 하는 걸로 알고 왔는데 이러면서 11시까지 가야 돼. 유료 축제인 경우에. 마찬가지 갯골 축제인데 갯골 축제 15,000원씩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보통 때는 8시에 문 닫았는데 10시까지 해야 될지도 몰라요. 15,000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료 축제인 경우에는 좀 더 길어져야 돼요. 유무료 여부에 따라서 입장료의 유무료 여부에 따라서 축제 개폐장 시간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일단 마지막까지 보고요. 그다음에 적정 체류 시간. 적정 체류 시간은 이거는 축제장의 수용력하고 프로그램의 규모, 프로그램의 수용력, 프로그램의 수용력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돼요. 적정 체류 시간이 뭐냐면 우리가 고창 복분자 축제 갔는데 보통 축제장 안에 1시간 반 우리가 언제 들어갔죠? 선운사 갔다가 들어가니까 3시부터 5시까지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2시에 우리 밥 먹고서 축제장에 들어가면 4시쯤 되면 저한테 와가지고 안 가요? 우리 다 봤는데 이럴 것 같더라고. 보니까 제가 미리 한번 가서 쫙 보니까 여기는 1시간 반에서 2시간이면 충분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간을 1시간 정도 남아서 선운사를 이제 갔다 오자고 했던 건데요. 그렇게 축제장의 규모에 따라서 행사장의 체류 시간, 방문객의 체류 시간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 체류 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체류 시간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규모에 따라서 수용 인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 축제장을 다 도는데 6시간 정도가 걸린다. 6시간 정도 걸린다. 그런데 하루에 뭐 한 10,000명 정도가 온다. 그럼 하루에 동시에 이 축제장에는 몇 명 정도가 있을까요? 하루에 뭐 12,000명이 오는데 보통 한 사람이 평균 6시간을 있다가 간다. 그러면 10,000명 정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루 종일 열 수가 없으니까 축제장을 10시부터 6시간, 8시간 정도 한다 그러면 동시에 평균 한 8,000명에서 10,000명이 있는 거죠. 그 얘기 뭐냐면 8,000명에서 10,000명이 이 축제장에서 뭘 할 수 있어야 되는 걸 준비해 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휴게 공간이라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고 프로그램을 할 거는 없고 체류 시간이 길다 이런 문제가 돼요. 오히려 그럴 때는 체류 시간을 줄여서 빨리 빠져나가게 만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나은 거죠. 그래서 체류 시간을 결정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수용력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축제 시간 전략을 짤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제를 기획하는 데 있어서
시간 전략이라는 거 별로 생각 안 하고 그냥 뭐 여름에 하지 뭐 며칠 글쎄 우리가 뭐 힘드니까 하루만 할까? 이렇게 그냥 결정이 되는 거예요. 몇 시에 열지? 글쎄 다른 축제 가보니까 10시에 열더라. 우리도 10시에 열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축제에 맞게 그래서 개최 시기 선정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사항만 하나, 둘, 셋, 넷, 5가지예요. 소재 적합성, 집계 가능성, 운영 역량, 개최 장소의 매력도, 경쟁 시기 배제에 대한 원칙에 따라서 시기를 결정해요. 개최 기간, 얼마나 오래 할 것인가도 축제 예산 규모가 얼마냐, 행사장의 수용력이 얼마나 되느냐, 홍보 확산에 소요되는 기간, 축제에 대한 홍보가 딱 갯골축제 재밌대 가보자 갔더니 어저께 끝났대. 이틀 하고 끝낸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수용력이 충분하고 이게 확산되는 기간들을 고려하면 우리가 타겟 바운더리 내에 있는 사람들이 입소문을 내거나 요새는 이게 굉장히 빨라졌어요. SNS가 있어가지고 정말 좋은 축제는 바로 그냥 첫날 오픈하면 다음날 바로 반응이 와요. 첫날 왔다 간 사람들이 바로 SNS에 올려. 여기 대박이야. 근데 너 안 오면 넌 평생 후회해. 뭐 이러면서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고 블로그, SNS, 페이스북에 막 뿌리면 이게 정말 좋으면 어떻게든 사람들이 홍보를 한다는 거죠. 그럼 바로 다음날 효과가 와요. 그러니까 최소 3일 이상 이제 기간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시설 여건. 축제 행사장이 이용 가능 기간들이 있는 거죠. 장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일회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데가 있고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고요. 소재의 연계성, 소재의 매력도가 저하되는 시점, 꽃축제나 눈축제 이런 것들은 마냥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적정 체류 시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체험 만족도, 메인 타겟층의 체류 시간과 체험 만족도의 상관관계. 체류 시간이 길어진다고 만족도가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가장 만족을 느끼고 갈 때쯤 돼서 빨리 보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보내버리는 동선을 설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가도록 유도해내야 되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래서 게이트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출구형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서 어떻게 가다 보니까 난 나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 기념품을 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설정을 해주는 거죠. 동선들을. 그 다음에 행사장의 수용력이 얼마냐에 따라서 체류시간, 1일 수용 가능해요. 갯골축제가 그런 거죠. 갯골축제가 하루에 20만 명을 수용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갯골축제 5만 명? 제가 볼 때는 막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루에 갯골축제가 딱 적당한 정도는 한 10,000명 정도 오면 많이 온 거지 않을까. 10,000명 정도 오면 주차 대수 한 3,000대 이상? 2,000대, 3,000대 정도? 그 정도도 주차가 공간이 안 나올걸요, 지금? 그러면 하루 종일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빨리 나가줘야 돼. 그러면 세 개 단계로 끊어가지고 3시간씩 끊자. 그러면 3시간씩. 그럼 동시 수용 인원으로 10,000명이면 하루에 30,000명이 맥시멈이다. 이런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일 수용 가능 인원을 고려해서 행사장의 수용력을 넓힐 것인가 좁힐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 넓히자.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시내까지도 다 넓히자. 뭐 60만 명이 온 거예요. 이제. 그래서 막 바글바글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행사장을 더 넓혀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의사결정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축제는 방문객 수를 제한해서 입장료를 받아서라도 입장 인원을 제한해야 되는 축제인가 아니면 계속 확산해야 되는 축제인가 이런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많은 축제들이 여기서 실패를 해요. 무조건 많이 오면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막 축제장을 확산하다 보면 나중에 이게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되니까 프로그램이 부실화돼서 처음에 만족했던 사람들도 막 이 축제를 욕하기 시작해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축제 퀄리티를 유지하면서도 프로그램의 만족도를 높이면서도 방문객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 행사장의 규모와 인원은 얼마가 되는가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관람객의 특성상 1박 2일 체류형 관람객인가 아니면 단시간 관람객인가 이런 경우는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가 그런 거.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냥 오면 그냥 거기서 자고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1시간, 2시간이 아니라 더 길게 해도 되는 거죠. 축제들을. 그 다음에 유무료 여부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프로그램의 러닝타임에서는 프로그램의 구분, 메인 프로그램도 아닌데 길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메인 프로그램인가 주제성 프로그램인가 부대 프로그램인가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지고 프로그램의 유형, 공연인가 전시인가 경연형 프로그램인가 정보 전달형 프로그램인가 유형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목적과 위치
축제 체험 단계에서 이게 어디에 위치하는 프로그램인가, 게이트 프로그램인가, 해소형 프로그램인가, 몰입형 프로그램인가에 따라서 목적과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고, 주요 프로그램들과의 관계성에 따라서 관람객 반응 및 만족도, 관람객이 반응이 없으면 계속 늘리면 안 되고 오히려 시간을 줄여줘야 되는 거예요. 제작 예산 여건, 돈이 없으면 길게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거고요. 행사장의 개장 및 폐장 시간 결정은 개최 시기, 장소, 접근성, 운영 여건, 야간 행사 추진 여부. 운영 여건은 제가 쉽게 예를 들은 건 그겁니다. 매일 오전 운영 요원들이 행사장 정비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는가요? 근데 여름철에 워터파크 가시면은 몇 시에 문 열어요? 워터파크가 여름철에? 한여름 휴가철에? 빠른 데는 7시에 열리라고. 7시에. 저 자고 있는데 막 파도풀 타고 와 막 이러고 있어요. 도대체 얘네들 잠도 안 자나? 7시부터 열기 시작해야 그날 들어오는 사람들을 감당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운영 인력을 더 투입해서라도 오전 준비를 새벽에 다 끝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 인력이 그날 준비를 해낼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개장 시간을 조정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강에 캠핑장을 500동을 하는데 25일부터 예약이 시작이에요. 오실 분들은 예약해서. 그런데 11시에 사람들이 11시 나가야 돼. 11시까지. 3시부터 들어오게 만들어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12시부터 들어가고 싶어요. 안 돼요. 4시간은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 나간 다음에 다시 안을 정비하고 준비 태세를 갖추는데 최소 4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3시부터 들어와서 다음날 아침 11시까지 반드시 나가게 만들어 놓은 그런 시간들이 왜 필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야간 행사를 추진하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폐장 시간 결정이 달라지겠죠. 타임테이블 작성에서 고려사항은 프로그램 간의 연계성 및 충돌성, 행사의 성격, 프로그램의 목적, 리듬감과 여유, 개최 기간에 따른 배치. 이런 것들은 개최 기간이 길 때, 일주일 이상 될 때, 지금 갯골축제는 며칠 안 되니까 이런 리듬감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개막 때 빵 하고 쫙 가주면 되는데 일주일, 막 보름 이런 데는 개막식 때 한번 크게 프로그램이 있고 중간에 한번 약 빵 또 양 빵 이런 식으로 해서 폐막 때 피날레를 쫙 날려줘야 사람들이 기억에 남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이제 리듬감에 따른 배치라고 하는데 이거는 영화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영화를 볼 때도 처음부터 들어가면 와, 이거 재밌겠다. 근데 또 와, 계속 와 그러면 사람들이 한 5분쯤에서 지쳐가지고 나와요. 한번 사람들이 충격을 팍 주면 그 다음부터는 궁금하게 만들고 잔잔하게 가다가 또 팡 하고 이런 것처럼 축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들어가서부터 당일날의 리듬감도 있어요. 들어가서 내가 3시간 동안 도는 동안 축제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그 순서에 따른 리듬감도 있고 기간에서의 리듬감 같은 것들도 고려해야 되는데 이건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고려는 안 하셔도 되는데 이런 것도 있다 하는 것들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간 전략. 축제라는 거는 제가 정의를 지난번에 한번 내려드렸는데 정해진 장소라는 거지. 축제 장소성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공간은 축제가 개최되어지는 행사장을 포함해서 행사장이 위치한 지역 전체의 환경적 매력과 접근로 등 개최 장소의 매력도를 높이는 공간적 요소 전체와 행사장 내에 설치된 물리적 시설물들과 건축물 전체를 축제 공간으로 정의하는데 공간 전략은 축제 공간의 설정과 배치를 포함해서 동선 전략, 축제 행사장의 환경 연출을 포함한 물리적 요소 전체의 구성 전략을 얘기한다. 그래서 사실은 이 환경 연출 전략이 굉장히 중요해서 올해도 서울시 축제 평가에서 이 환경 연출과 공간 전략이 상당히 높은 배점으로 들어가 있어요. 저거는 축제의 수준, 개최 수준이 높아질수록 요구사항들이 이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높아지는 거죠. 갯골 축제 같은 경우는 사실 환경 연출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 자체가 그 환경 연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갯골 축제, 생태 교육형 축제와 갯골 축제 프로그램들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몽고 텐트나 이런 무대 설치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어떻게 이런 생태적인 특성들을 거기 반영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고민을 해야 될 단계가 오겠죠. 이제 뭐 1, 2년 새에 올 것 같아요. 경기도 대표 축제 되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무대를 설치하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고민들을 이제 더 깊이 하게 되겠죠.
그랬을 때는 환경 연출이 좀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공간 전략의 구성 요소는 이렇게 5가지로 좀 나눠줄 수가 있고요. 행사장 선정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상징성, 접근성, 수용성, 편의성, 경제성, 연계성, 확장성 이렇게 성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행사장을 선정한다. 이 행사장 선정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갯골축제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조정욱 감독님이 하셨던 탐라대전 같은 경우에는 행사장 선정하려고 제주도를 3바퀴를 추진위원들이 며칠에 걸쳐서 막 도는 거예요. 이 축제의 신화축제의 공간에 적합한 데를 찾아내기 위해서 한라산도 보여야 되고 바다도 보여야 되고 숲도 있어야 되고 넓어야 되고 접근성도 좋아야 되고 이런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안 되니까 막 시에서 도에서는 그냥 종합운동장에서 하세요. 종합운동장은 왜 거기서 하라니까? 화장실을 가깝고 화장실도 많고 주차장도 넓고 태풍 불어도 끄떡없고 뭐 이런 것도 좋은 이유가 많아요. 그런데 이 신화축제야, 신화축제. 그런데 종합운동장의 트랙 안에서 어떻게 신화축제를, 신이 어디서 나타나지? 한라산도 안 보여, 바다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제주도가 아닌 거죠. 제주도인 장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제 장소를 결정하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축제들은 대개 행사 장소를 잘 선정하고 있는 축제들이고요. 이것도 지금 잘 되고 있는 축제들이긴 하지만 부적절한 행사 장소를 선택할 경우에 2년만 하고 그만두는 축제가 생기기도 하고 결국은 아산 성공이순 축제는 시내로 다시 옮겼고 뭐 이런 변동들이 있습니다. 행사장의 규모, 예산 규모에 맞게 공간을 설정해야 된다. 공간을 우리 많이 오니까 넓은 데를 해야 돼. 그 공간을 내가 감당을 해낼 수가 없어요. 예산이 없어서. 우리 예산이 얼마 있는데 3천만 원인데. 무대 하나 지으면 끝나는데 무슨 이만큼 넓은 데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럼 뭐 테이프로 우리 영역이라고 이렇게 쭉 붙일 거냐고. 불가능한 거예요. 예산 규모에 따라서 행사장의 공간이 설정되고요. 관객의 수용력, 트래킹 타임. 이거는 관람 동선에 따라서 체류 시간을 몇 시간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서 공간 규모가 달라지는 겁니다. 관람 방식. 지금 갯골축제 같은 경우는 공연형이에요? 전시형이에요? 트래킹형이에요? 트래킹형. 걸어다니는 거예요. 걸어다니는 거예요. 쭉 행사장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런 데는 행사장 규모가 공연형과 달리 넓어야 돼요. 근데 공연형은 행사장 규모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무대가 잘 갖춰져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최기관의 운영 능력, 운영 인력과 관리 역량이 충분하면 좀 더 넓어져도 되는 거죠. 근데 그 인원이 부족하면 공간을 좁혀야 되는 거고 입장료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도 공간의 규모가 달라지는 겁니다. 환경 연출. 환경 연출은 축제성, 타겟층의 연령에 따라서 분위기 연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상징성, 축제 상징물이 잘 노출되고 있는가. 작년에 어형선이 메인 프로그램인데 어형선이 잘 노출되도록 해놨네요. 우리가 전시도 쫙 해놨잖아요. 첫날 해가지고 어형선이 잘 노출되어 있는가. 몰입도, 축제 몰입의 단계를 고려해서 환경 연출이 되고 있는가. 프로그램의 내용과 행사장 환경 연출이 잘 연결되는가. 동선 유도를 잘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환경 연출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주도에서 커다란 이호태호 해변 옆에 해수욕장과 백사장이 있고 앞에는 바다가 있고 바다에 데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큰 광장 거기는 이 상징 공간이 또 오래된 무슨 거북바인가 이런 데가 다 매립해놨는데 거기만 매립을 안 해놔가지고 상징 공간도 있고 이쪽으로 한라산이 보이고 숲으로 삥 둘러싸여 있고 이런 데를 다 저희가 선정한 거예요. 대박이다 여긴 진짜. 근데 그 공간이 너무 넓어가지고 여기를 채울 예산이 없는 거예요. 결국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깃발전으로 해가지고 깃발 설치를 다 한 거예요. 깃발로 길을 내고 깃발로 전시를 하고 깃발로 조형물을 세우고 해서 제일 싼 값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연출을 하고 결국은 태풍이 3번 부는 바람에 행사가 반밖에 못하고 문을 닫아야 됐지만 그 다음에 행사장의 배치, 일탈성, 편의성, 상징성, 사업성, 체험 단계, 연계성. 여기서 이제 일탈성이라는 거는 한눈에 확 들어오는 걸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고요. 편의시설이 적절한데 위치해 있어야 되는 거고요. 행사장은 넓은데 갯골축제 입구에 화장실 3개 달랑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건 뭐 문제가 크겠죠. 그다음에 상징성, 축제 소재하고 축제 목적을 고려해서 배치를 해야 되고
사업성이라는 거는 수익성과 지속성을 고려한 배치. 되게 이제 테마파크 같은 데 가면 기념품 샵이 어디에 있어요? 출구에 주로 있어요. 출구에 그냥 글로 들어가야만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데들도 있어요. 뭘 사지 않으면 못 나오게 만들어 버린대. 그런 것들은 이 사업성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 체험 단계, 몰입을 강화할 수 있는 단계적 배치. 이 수익성에는 순천 정원박람회 작년에 갔을 때도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힘들만 하면 매점이 있고, 힘들만 하면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고, 힘들만 하면 맥주 파는 데가 있고, 이렇게 매점과 휴게 공간이 적절하게 코스마다 적절 시점 배치가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이런 행사장 배치를 고려한 거가 되어 있죠. 체험 단계는 몰입을 강화할 수 있는 단계적인 배치가 돼야 되고, 행사장 간의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돼야 된다. 관람객의 동선 구성은 체류 시간과 체류 단계, 수용 규모, 편의 동선, 타겟 동선, 유출입 동선, 축제 동선 뭐 이렇게 나눠지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뭘 보면 되냐면 이 유출입 동선이 축제에서는 중요합니다. 축제 장소를 만들어 놨는데 들어오는 데가 울타리를 쳐놓지 않는 한 수십 군데가 될 수 있어요. 특히 광장에서 축제할 경우. 그러면 축제장에 내가 아무리 몰입도에 따른 행사장 배치를 해놔도 사람들이 한 20군데에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자기가 들어온 데서 보는 게 보고서 LCC액으로 가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울타리를 쳐요? 다 돌려서 울타리를 치는데 2억 5천만 원 든대요. 불가능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입구를 설치해놔야 돼. 입구를. 유출입 동선을 만들고 입구를 설치했는데 사람들이 입구로 안 들어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입구라는 걸 계속 알려내야 돼. 입구에 아치를 설치하고 풍선을 만들고 깃발을 설치하고 거기서 풍선을 막 나눠준다든지 부채를 나눠준다든지 뭐 기념품을 거기서 준다든지, 어쨌든 사람들이 입구로 안 들어오고 들어왔다가 사람들이 풍선 들고 다니는 거 보고 어디서 그걸 줘요? 저쪽에서 주는데 거기를 다시 와야 돼. 그럼 거기서부터 출발하도록 만들어서 출발하는 데서부터 우리가 계획한 대로 동선이 가도록 만들어주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유출입 동선을 잘 설정해 놔야 된다는 겁니다. 축제 동선이라는 거는 축제의 스토리텔링과 필수 동선에 따라서 관람객들을 어떻게 강제적으로 끌어낼 것인가. 이 필수 동선이란 그런 것. 반드시 이 공간을 가야 되는 거야. 정원박람회 갔을 때도 반드시 그 꿈의 다리는 건너야 되는 거야. 저쪽 공사장으로 가려면 거기를 안 건너면 헤엄쳐 건너야 되는 거예요. 꿈의 다리를 건너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건너가게 하는 이유는 그 꿈의 다리를 사람들이 봐야만 감동을 받고, 아, 이게 시민들 몇만 명이 이 고생을 해서 만들었구나. 그래, 나머지 건너간 다음부터는 뭐 대충 뭐 안 좋은 게 보여도 그래도 시민들이 고생해서 만든 건데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필수 동선들, 우리가 갯골축제에서도 반드시 가야 되는 공간이 있으면 그쪽을 유도해낼 수 있는 필수 동선을 짜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뭘 나눠주든지, 막걸리를 중간에 설치해 놓든지, 아니면 손잡고 끌든지, 아니면 거기까지 전시문을 설치해가지고 옆으로 그걸 보다 보니까 글로 가게 만들든지, 이런 필수 동선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그 수준을 믿고 지금 3시간을 해야 될 거를 지금 30분 안에 빠르게 했는데, 이걸 나중에 찬찬히 보시고, 아, 시공간 전략을 짜기 위해서 고민해야 되는 요소들이 참 많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아까 조지용 감독님 말씀하셨지만 이런 자리가 만들어지는 지역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1년에 한 100개 정도 지역을 가는데 시흥이 정말 아주 크게 발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주민들의 힘으로 발전하는 그런 시흥은 굉장히 탄탄하게 앞으로의 100년을 더 다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다 시흥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혁신의 주역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모두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